그러면 우선 저희 취재진들이 수도권 지역의 현수막들을 한번 쭉 다녀왔는데요.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혹시 저희 못 본 걸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죠.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골목골목에 다 다니는 건 아니라서 네네. 큰 대로변이나 많이 눈에 잘 띄는 곳들 위주로 좀 살펴봤어요. 전부 다 이제 살펴본 것은 아닌데 현수막이 잘 안 보이는 의원들 몇 명이 좀 그렇죠. 이름이 나왔죠. 그러니까 하남시 쪽에 민주당 말고는 이제 전혀 플래카드가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의외로 이제 상당히 이제 수박계로 분류됐던 의원들 가운데서도 오영환 의원이라든지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검찰 독재를 규탄한다고 선명하게 아마도 이제 그런 이제 본인을 향한 이제 그 당원들의 좀 분노를 좀 의식을 좀 했던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잠깐 전에 이제 노원 경우는 이제 보면은 고용진 의원이 있죠. 이것도 이제 사실 수박계로 이제 분류돼서 이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의원 중에 한 곳인데 마지막에 보면 봤지만은 국힘당의 이제 이 여론놀이 하는 현수막 바로 위쪽에 진보당이 외려 국힘당을 이렇게 꾸짖는 현수막. 그럼 민주당이 걸려 있을 위치인데 거기에 진보당이 걸려 있고 그 맞은편 쪽에는 고용진 의원이 자기 민원 상담소라고 해가지고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 거인 진이 그걸 자꾸 이제 패러디해서 자기를 이렇게 그 민원 상담 무엇이든지 저한테 얘기만 해주세요라고 하는. 수박이 고민입니다. 지금 현재의 그 민주당이 처해 있는 위기 상황들을 전혀 그 현수막을 통해서 볼 수가 없었죠. 지금 이제 고용진 의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말고도 또 뭐 자기 치적 홍보한 그 현수막도 있었어요. 저런 그 화랑대역 3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저런 것들. 뭐 저기 이제 지역에 있는 계신 분들은 저런 것들도 뭐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현재 그 구도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저런 그 검찰 독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수막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국민의힘이 저렇게 몰아치는 거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요거 이제 표로 한번 한번 해봤는데요. 검찰 독재 비판이 없는 그런 현수막을 내건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이 정도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다 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큰 도로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들을 쭉 다녀봤을 때 잘 안 보이는 그런 그 의원들. 이름을 한번 좀 불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고용진, 그리고 김민석, 김영배, 김원희, 박광원, 박홍근, 송기헌, 송재호,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최인호, 황희. 이분들은 검찰 독재 비판 현수막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특히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현수막 자체가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제 구분에다가 여기 표시한 것은 평화나무가 그 40여 명의 의원들을 전화를 돌렸을 때 부결이라고 대답한 의원, 그다음에 연락이 아예 안 되는 의원, 거부 의원, 이걸 참고로 저희가 같이 표기를 했습니다.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여러 차례 전화를 했고 심지어 이분한테는 제가 따로 문자도 보냈어요. 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어떤 한 유튜버 건강미인 TV인가요? 그분이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직접 이원욱 의원을 우연히 만났더라고요.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장면을 짧게 저희가 본 적은 있습니다. 아무튼 본인의 입장이 지금 없거나 아무튼 검찰 독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지역구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명단에 올라가 있는 분들 중에 난 좀 억울하다, 난 사실 잘 걸어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바로 얘기해 주시면 명단 수정하고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역구에 있는 그런 시민들의 눈에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저희한테 이제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우리 지역구에 내가 그 현수막을 분명히 내가 걸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뭐 이렇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할 때 물론 이제 다음에 두 번째 때는 저희가 그분들 반영해서 다시 보도를 하겠습니다만 본인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박광원 의원 같은 경우는 뒤에도 또 얘기하겠지만 검찰과 관련된 플랜카드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거는 검찰 독재를 비판하는 플랜카드로 보기는 어려웠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러시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기자들이 또 고양시 에도 한번 경기도 중에서도 고양시는 좀 자세히 좀 돌아봤습니다. 고양시의 영상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저희가 또 역시 지금 보시다시피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고양시 지역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지금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민주당에서 그 검찰을 이제 그 비판하는 그 현수막으로 가장 많이 빈번히 등장하는 것이 이제 그 검사아빠 전성 시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검사아빠 전성 시대는 이제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정순신 그다음에 이제 그 곽상도죠. 여기는 사실 누가 봐도 이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건 이제 안전지대에 속하는 가장 안전한 영역이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재명 대표를 비리 정치인으로 낙인을 찍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안을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이 사실은 이 부분들은
지금 상당수 이제 기성 언론 때문에 많은 중도층에 있는 그 시민들이 흔들리는 영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하고 여론이 지금 한 50%대에서 찬반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치면은 뭐 현수막 자체가 좀 슬로건들이 좀 아쉽죠. 그러니까 굉장히 검찰을 건드려도 사실은 조금 안전한 지역에서 누구나 사실은 뭐 이견이 없는 부분들, 심지어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할 말이 없는, 그렇잖아요. 정순신 같은 경우는 대통령까지 지금 뭐 나서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런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정순신 학폭 뭐 이런 부분들 비판하는 거는 대통령도 한단 말이에요, 윤석열도. 맞아요. 그건 뭐 민주당이 한다고 해서 지금 그걸 뭐 선명한 그 목소리를 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예. 그래서 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까 이 고양시 같은 그 경우에도 검찰을 비판하는 플랜카드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선명한 검찰 독재를 규탄하는 특히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집요하게 138표 그게 결국은 뭐 범죄자를 지켜냈다라든지 뭐 이런 방탄 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맞대응하는 현수막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네. 자, 지금 또 하나 좀 이제 보시면은 검찰 독재 비판하는 현수막들보다는 자기 지역구 관리하는 또는 이제 황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곽상도 뭐 이런 얘기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그냥 곽상도 정순신 같은 경우는 안전지대에서 그러니까 저런 현수막은 사실 뭐 자기 지역구에 뭐 새로운 입학을 축하합니다 뭐 이런 현수막 아마도 이제 연령대가 좀 선거 연령대가 좀 낮아져서 그런가 좀 저런 것들도 신경을 좀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저런 현수막이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긴 있는데 문제는 저런 것들이 대다수를 이루는 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될 현수막이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유권자들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너무 이렇게 안전하게만 가려는 거 아니냐. 검찰 눈 밖에 나는 것을 의식적으로 좀 피하는 그러니까 게 민주당 지지층들 같은 경우 부글부글 끓는 그 민주당 지지층들의 민심을 제대로 대변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좀 민주당 의원의 전반적인 현수막에서는 지금이 굉장히 위기가 아니고 평상시 같은 평화로운 상태로 보입니다. 정말. 보인단 말이에요. 네, 또 하나 볼까요? 이것도 보면은 검찰 독재 비판 현수막이 아닌 경우들만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너희 시작을 응원해. 네, 새 학기, 새 출발을 응원하는 이런 모습들. 뭐 제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저런 현수막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정치 지역구에 대한 현수막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현수막도 있는데 검찰 독재도 비판한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에 좀 포함시키진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난방비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난방비 얘기는 이게 언제적 나온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미 이제 봄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러면 일단 새로운 이슈. 그 사이에 그 난방비 새로운 이슈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습니까? 조금 게으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검찰 독재 비판 또 현수막 안 보이는 경우도 한우가 폭락 뭐 이런 것들 뭐 요 지역이 이제 뭐 울주군인가요? 이선호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농촌 지역이라서 그런지 농촌 지역이니까 뭐 저런 게 소구력은 있긴 있을 수 있어요. 박홍근 의원도 보면은 신입생 여러분 출발을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굉장히 의외였던 게 박홍근 원내대표 지역구에서 그 어떻게 보면 지금 대여 이 의회 투쟁에 있어서 전선에 계신 분이고 있는 분인데 지역구 내에서 현수막은 의외로 좀 한가로워 보였어요. 뭔가 저도 좀 의외더라고요. 그렇죠. 의외죠. 뭐 계속 볼까요? 이 밑에 있는 거는 이 종로구 현수막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다 같이 넣으셨군요. 종로구에는 유난히 이렇게 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또 시민 제보로 받은. 네. 되게 저런 게 뭐 또 자유민주당인가요? 요즘 이제 그 극우 세력들이 만든 정당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제 그 정당에서 저런 플랜카드들이 저런 내용들이 색깔론을 부추기는 그러한 현수막도 좀 많이 보이긴 했어요. 네. 그리고 검찰 독재 현수막 비판 현수막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들. 이제 윤영찬 성남의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군의 이제 본인의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 외에 검찰 독재를 비판하는 지금 현재 당이 처한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그 현수막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저희가 살펴봤을 때 그리고 제보를 받은 현수막에서도 없었죠. 네.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박성현. 이건 이제 현역 의원은 아닌데 지역위원장이네요. 근데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과 비겁한 138표라는 국민의 그 힘의 그 현수막 위에 새학년 새 출발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게 저게 얼마나 한가롭네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게 지금 민주당과 국힘당이 내년 총선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저기 이재명 비겁한 138표 위에 새학년 새 출발 축하합니다. 저거 보면서 지역 구민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무 한가롭습니다, 진짜. 그리고 뭐 밑에 권호혁 의원인가요? 이분도 보니까 민주당이 그 지역구 예산을 확보한 소식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이거 자기 치적을 자랑할 수는 있어요. 뭐 해도 되죠.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당이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지역 구민들과 함께 결연하게 좀 이렇게 싸워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현수막만 보이더라. 지금 말씀. 본인이 당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일원이라고 얘기한다면 필요하죠. 네. 그리고 저 난방비. 이 난방비 조응천 의원 지역구를 비롯해서 난방비 얘기 많이 돌거든요. 저거 굳이 난방비 촉구 안 해도 이미 이제 저 문제는 사실은 좀 이미 좀 시즌이 좀 지나갔어요. 그 봄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바야흐로 이 검찰 독재로 인한 이제 그 삭풍이 몰아치고 있는 이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사실 민주당은 보면 이 국힘당에 비해서 굉장히 한가로워요. 그러게요.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비슷한 맥락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 독재보다는 검사 아빠 전성시대라는 안전한 현수막. 그 안전지대에 있는 현수막이에요. 이게 부산 남구로 기억합니다. 부산 남구 같은 이미 이제 곽상도, 최순신, 정순신은 이미 윤석열도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곽상도 부분들은 사실 국민의힘에서 또 사실 드러내놓고 얘기를 못 하고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뭐 저런 걸 입학은 부모님이 얼마든지 가족들이 축하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좀 더 거시적인 일들. 이번에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몇 가지 시안을 내려 보내더라고요. 중앙당 차원에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검찰 독재를 비판하는 몇 가지 시안이 있는데. 상당수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이 검사 아빠 전성 시대예요. 아,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국민이 두렵지 않느냐라는 것도 있고 검찰 독재를 규탄한다. 뭐 이런 선명한 문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억지로 하나 달면 이게 검사 아빠 전성 시대. 아니 그리고 이거는 저것도 있지만 민주당 지금 계속 보면 왜 이렇게 입학을 축하합니까, 민주당? 그러니까요. 아주 입학의 민주당은 입학이 가장 큰 현안으로 보입니다. 지금 볼 때. 그러니까 이게 큰 정치를 하려면 표는 쫓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여전히 그냥 표를 구걸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네요. 지금 국회의원이 지금 이 검찰 윤석열 정권 출범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온통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그리고 민주당 자체도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이 저렇게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고 하는 저 플랜카드가 그 지역 구민들한테 우리 그 지역 밀착형 굉장히 친절한 우리 의원님이야 뭐 이러면서 표를 주겠다 이렇게 그렇게 먹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가열차게 지금 싸워주길 바랍니다. 우리 유권자들은.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시면 목포에서 또 이렇게 제보를 주셨어요. 이건 뭐냐 하면
김원희 의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보셨겠지만 이건 저희가 이제 밑에 이 문자 내용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번에 다시 좀 보여드리는데 목포 번화가 다 걸어다녔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현수막은 한 개도 없고 자기 의정 보고에 한다는 현수막만 있습니다. 네. 목포 시민이 제보하신 내용입니다. 뭐 또 김원희 의원은 많이 걸어놨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권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의정 보고에밖에 안 보인다고 합니다. 지역구에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그 박광원 의원 것도 한번 볼게요. 이분도 역시 입학을 축하하는 이런 현수막. 이분은 여기 메탄 중인데 제가 본 거는 효원고등학교인가요? 네. 효원고등학교 앞에도 저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효원고 입학과 그걸 축하합니다. 학교마다 다 학교마다 했나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성이네요. 학생들을 보란 듯이 한 건 아니고 학부모를 이제 의식해서 이제 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래도 학부모들이 지금 박광원 의원이 축하해주는 저 입학 축하를 기다리는 거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삼선 의원쯤 되면 민주당의 삼선 의원한테 기대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지금. 지금 굳이 메탄 중에 가서 이렇게 축하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 아이들의 입학만 축하해줄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지금 뛰셔야죠. 싸우고. 그렇죠. 좀 더 투쟁력을 좀 키우셨습니다. 저런 거는 이제 교육감 후보한테 맡겨도 됩니다. 저런 현수막은. 아유, 탁구를 하시는군요. 자, 그 다음에, 박홍근 의원 아까 말씀하셨던 송곡여고 신입생 여러분들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죠. 저봐요. 국민의힘은 얼마나 악착 같습니까? 이재명 찍어내기, 민주당 분열을, 그래서 민주당 138인 범죄 피의자 지키기 성공. 야, 근데 저 밑에 저렇게 너무 한가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민주당 원내대표예요. 그러니까요. 원내 사령탑이에요. 아니, 근데 이렇게 현수막을 달아도 저 밑에 달려고 할 때 조금 그렇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그냥 다른 쪽에다가 좀 달든지 말이죠. 네, 그러니까요. 비교가 되네, 진짜.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센스가 참 없다. 아니면 저걸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아예 유권자들에게는 이 이슈 자체를 생각도 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벌써 연상이 다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박홍근 의원이 먼저 달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달은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교되는 상황이면 빨리 조치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유권자들이 볼 때는 박홍근 의원은 먼저 박홍근 의원이 달고 고유의 국힘당이 일부러 저렇게 달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게 딱 발견이 되면 위치를 옮겨야죠. 아니면 플랜카드를 교체하든지. 그렇죠. 박홍근 의원은 이제 너무 한가하다 보일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이. 교육감 후보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비슷한 곳들이에요. 윤영찬, 송기현, 원주에 강원도 원주 송기현 그리고 뭐 최인호 대구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전부 다 이제 평상시에 그냥 뭐 평온합니다.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노후 보도블록, 배수로 철거미 교체. 저게 뭐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사실 저런 걸 보고 누가 감동을 우리 윤영찬 의원이 일 많이 했네. 저러면서 찍어줄까요? 사실은. 성남시장으로 출마를 하실 것 같습니다. 성남시의장이 성남시의원 정도는 모르겠어요. 시의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현수막을 막상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보이네요. 보이죠?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딱 보이네요, 진짜.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현수막을 다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국민의힘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이 이재명 대표를 타격하는 그리고 뭐 이렇게 이번에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슈로 거의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서 주로 제가 많이 봤던 것 중에는 이제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 맞아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봤던 이제 138석 범죄인 지키기 성공. 그다음에 체포동의안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집요한 현수막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데 반해서 민주당은 신입생의 입학을 축하하는 아주 평화로운 현수막들 그리고 지역구 챙기기 정도의
현수막들이 많이 보였다. 그러니까 검찰의 이 정적 제고 차원에서 이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 동의안이라고 하는 일찍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1야당에 대한 무시무시한 검찰의 공안 탄압을 마치 정당한 이 검찰권의 행사인 것처럼, 그리고 이재명을 비리 정치인으로 낙인 찍고 있는 이런 거에 아무런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러네요. 네. 네. 자, 그래서 이 의원들 지역구의 현수막들이 왜 이런 건지 한번 지역구 사무실을 한번 방문을 해보셨죠? 네, 방문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우선 제일 먼저 고용진 의원, 아까 진위로 거듭나신 고용진 의원, 민원 해결사, 진보당에게 국힘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양보하시고 민원 해결사 로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을 시도하고 있는 우리 고용진 의원 지역구를 한번 방문해봤습니다. 네, 보시죠. 이렇게 얘기할까요? 지금 자율대책 내용, 검찰 독재를 규탄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네네네. 볼 수는 있긴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판단했을 때는 지역 평안에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최근에 내려왔던 검사가 그거는 제가 지금 그것만 지금 아직 안 보는데 그거는 좀 약간 내용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좀 검사 아까 전성시대 그런 게 좀 약간 그래서 나머지 다 중앙대 내려온 거 다 개척했고 저희는 시도에 지나면 다 저희가 처벌해요. 현수막 자체가 지금 내려오는 자율개척은 검찰이 규탄하는 자율개척은 이게 좀 적절해 보이죠? 검사 아까 보면 뭐가 또 지금 합법 검법 뿌리 뽑자. 그다음에 검찰 독재 국민이 두렵지 않느냐. 그다음에 검사과 전성시대 몇 가지 서너 가지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 지금 연진한 이 아빠도 검사님부터 해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어쨌든 헌정사상 제1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처음인데 그런 거에 대한 심각성을 이 지역구에서는 이제 발견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유라든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게 어쨌든 지금은 그건 이제 필수 개척은 아니고 자율 개척인 것은 맞는데, 그 자율 개척 필수 개척이 아니고 자율 개척이니까 이제 지역구에서 판단을 해서 이건 굳이 꼭 기관을 안 걸어도 되겠다라고 판단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이 지금 굉장히 안팎으로 위기고 특히 이제 검찰의 부당한 탄압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역민들한테 알리면서 뭔가 같이 이걸 좀 단합해서 헤쳐나가자 이런 메시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거는 저희가 판단을 할게요. 민원 상담소. 그렇네. 한가하잖아. 네, 정말 지역구 사무실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네가 이제 이 중앙당에서 이렇게 현수막 이제 시안이 내려오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가 봤을 때는 마땅히 걸만한 게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이제 현안들 중심으로 이제 현수막을 다 걸었고, 요 직전까지는 이제 검찰을 이제 비판하는 이제 그런 현수막을 좀 걸긴 했다. 근데 그건 다 수고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한 보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검찰의 공안 탄압이 어마어마한 지금 꼭 이런 검찰 독재에 대한 규탄이 필요한 이 시점에 외려 지금은 이제 지역 민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게 되면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국힘당이 이제 방탄국회라든지 이재명 대표를 이제 비난하는 현수막 위에 그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한 비판을 얘기한 건 진보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해야 될 역할을 지금 진보당이 하고 있고 그 프랜카드가 걸려 있는 바로 맞은편에 는 이제 민주당의 고용진 의원이 민원 해결사로 진이의 이 아라비안 나이트 복장을 하고 나와서
참 그걸 보면서 너무 민주당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민주당 의원들의 의식을 아주 상태가 어떤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장이었습니다. 민심과는 동떨어져 있는 듯한 모습이 좀 계속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역구 사무실 방문은 박용진 의원 사무실 방문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참고로 박용진 의원 지역구는 가보니까 이제 아빠 검사 전성시대라고 하는 플랜카드가 현수막이 붙어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긴 한데, 박용진 의원, 그래서 이제 뭐 박용진 의원은 이제 뭐 많이 이제 수박이라고 비판을 받으면 그래도 뭐 아빠 검사 전성시대라고 하는 게 붙어 있네라고 했는데 그 안에 들어서 얘기하는 가운데 역시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발견이 됐어요. 네.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그 시민여러분 법관과의 기자인데요. 검찰이 지금 이제 민주당 아니면 당 대표에 대해서 그 좀 이렇게 권력을 남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비판 메시지는 보이지 않는 듯해서요. 아니 저희가 중앙당에서 내려온 현수막 썼는데 왜 그걸 용기 담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검찰이 지금 이게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의원님은 생각은 하고 계신 건가요? 그 의원님께 여쭤보셔야죠. 저한테는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도 지역에 이게 우리 사무국장님이시면 평소에도 의원님하고 소통을 할 거 아닙니까? 동네 지역 민원 담당이에요. 네? 지역 민원 담당이에요. 지역 민원 담당이라도 관내 이제 주민들 우리 만나면 네. 주민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희 지역. 주민들은 그 부당한 그게 중심이 아니세요.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저희 사무실 오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물론 없진 않겠지만 저희한테 제보를 오는 건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어떻게 제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역 사무실에 제가 작년 7월부터 조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 주민분들이 거기에서 물론 항의를 하시지만 현수막 내용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없고 그렇게 뭐 소위 말하는 뭐 객단이나 이런 분들만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요. 물론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만 원색적인 비난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없어요. 저희도 이제 그런 지역 분위기를 반영을 해서 최대한 정전은 현수막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내용은 뭐 옳은 바는 아닌데 대번에 왜 오히려 저희는 반대로 왜 그렇게 강한 어조로 현수막 걸었냐고 사무실로 걱정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국민이 두렵지 않느냐는 등 뭐 검찰 독재 비탄한다 이런 표현은 좀 과격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너무 세지 않냐라고 오히려 하세요. 뭐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또 네, 저희도 뭐 아시겠지만 아까 불편해서 말씀하시는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지역이라고 왜 그런 강성 지지층 안 계시고 하겠어요. 다음에 하시고 이거 하시고 왜 그런데 이런 게 사실인 거예요. 꼭 지지는 하시지 않더라도 민주당 생각분이 있을 텐데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면 불편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어쨌든 다 얘기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보통은 점잖은 분들이 표현을 잘 안 하시고 이렇게 강하게 좀 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표현을 많이 하실 텐데 박용진 의원이 있고 있는 저 강북 서울 강북에 있는 그 지역구민들이 글쎄요 지금 저렇게 윤석열 검찰 독재를 보고 저렇게 점잖게 말씀을 너무 세지 않나요? 하시는 게 그 검찰 독재를 비탄한다 국민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과격하다고 느낄까요? 그러게요. 지금. 그래서 최대한 신중한 그 문구를 고른 게 이제 아빠 검사 전성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그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 의외로 생각보다 그래도 아빠 검사 전성시대 뭔가 검찰을 그래도 검사 출신들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있어서 좀 박용진 의원이 조금 그 우리가 이제 외부의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달리 조금 뭔가 균형 잡힌 생각을 하고 있나 이렇게 봤는데. 아니었어요. 네. 아빠 검사 전성시대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바꿔먹었습니다. 좀 신중한 표현 같아서 써먹었다고 얘기하는데 신중한 표현보다는 그건 안전지대죠. 안전지대에 속하는. 맞습니다. 네. 자, 박용진 의원 다음에는
조홍천 의원 사무실을 갔죠. 네. 이분은 또 검사 출신이라서 네. 저는 안 봐도 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갑자기 들었어요. 네. 어떻습니까? 그걸 한번 직접 보시면 할 텐데 어쨌든 조홍천 의원 지역구는 아빠 검사 전성시대 이런 가장 무난한 안전지대에 속하 있는 현수막조차 없었어요. 네. 지역구를 다 돌아다녀봤습니다만 하나도 볼 수가 없었어요. 아하. 모두가 타 지역 민원 현안과 관련된 거였고요. 일단 그 조홍천 의원 지역구가 좀 특이하니까 네. 일단 우리가 한번 영상으로 먼저 네. 여러분들이 조홍천 의원 지역구가 네. 현수막이 어떤지를 먼저 보시고 네. 얘기를 네.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영상 보시기 전에 네. 제가 지역구 이제 사무실 이제 찾아가서 보니까 의자 밑에 그 앞에 의자 밑에 그 동안에 이제 이렇게 수거했던 현수막이 쭉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혹시나 할수 이렇게 풀러봤어요. 이미 네. 이제.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검찰 독재 규탄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검찰 독재 규탄한다는 현수막은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의자 밑에 집어넣고. 네. 네. 지금은 이제 전부 지금 같은 당이 정말 위기 상황인데 이때는 조홍천 의원은 마치 이제 평화라 시대인 것처럼 이렇게 지역 온갖 현안 본인의 치적들을 홍보하는 지금 현수막으로 도배를 해놓고 계십니다. 내년 당선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배차 간격 20분 13분이었는데. 네. 조홍천 의원 현수막 2개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하나 더 볼까요? 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죠. 비교가 되네요, 진짜. 비교가 되잖아요. 네. 저기는 법치파게 나를 세우고 있는데. 너무 예. 한 달 전에는 유했을지 모르겠으나 단 하나도 안 보였어요. 거의 저 성남의 우리 윤영찬 의원하고 거의 같았어요. 영상이. 참 의원들이 평소에 이렇게 발언하고 이렇게 의회 내에서 이렇게 언행들과 현수막이 상당히 일치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조홍천 의원 이제 그 사무실에 갔다가 사무실 가셨죠? 네, 근데 사무실에 가 보니까 이제 거기에 사무실을 지키는 직원은 있었는데 본인은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더라고요. 지금 같은 시기에 자꾸 이렇게 본인의 그 지역구 민원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지적만 이렇게 홍보하는 건 좀. 네. 조금 아쉽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그냥 우리 보좌관님한테 한번 통화를 해보세요라고 이제 떠밀더라고요, 보좌관한테. 네. 그래서 이 보좌관 분하고 제가 한번 통화를 시도해봤거든요. 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네. 저는 그 시민언론 덧탐사의 강진구 기자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제도 사실은 다녀가긴 했는데. 네, 말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지역구 내에서 이제 이 현수막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의원님이 이제 지역 구민들한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한데. 네네. 다른 지역구 바로 옆에 있는 김영민 의원하고도 비교해 보더라도. 네. 네, 조홍천 이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검찰의 이제 공권력 남용. 네네. 검찰권 남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현수막이 전혀 보이지는 않아서요. 네네. 그리고 어제도 이제 새로 이제 현수막을 이제 교체를 하셨던데. 어제요? 어젠가 오늘인가 춘천 이제 경춘선 그게 이제 저희 사무실 외벽. 네. 네네. 그거 오늘 했는데? 그러니까.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그래도 당에서 이제 당이 여러 가지로 좀 안팎의 위기인데. 네네. 이럴 때 일단은 이 의원님이 이제 현수막을 통해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내보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역 국민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판단도 하고 그럴 텐데
네네. 예, 이제 의원님 지역구의 경우 지금 거꾸로 이제 국힘당 같은 경우는 뭐 138석이 뭐 범죄자를 지켜냈다. 뭐 이런 내용의 그 좀 약간 여론몰이를 하는 이런 현수막도 걸려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조홍천 의원님 쪽은 아무런 이제 그와 관련해서 뭐 당의 입장을 좀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현수막이 전혀 보이지는 않아서. 네, 네. 뭐 저희가 보통 이제 저희 뭐 당의 시스템이라는 게 네. 이제 현수막을 이제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게 필수 개첩 현수막과 자율 개첩 현수막 이렇게 당에서 내려와요. 네. 뭐 지역위원회가 이제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당에서 이제 필수 개첩 현수막은 저희도 당연히 달고요. 자율 개첩은 지역위원회 각 읍면동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에서 내려보낸 지금 이제 필수 현수막 중에는 이제 제가 볼 땐 뭐 검찰 독재 규탄한다든지 아니면 아빠 검사 전성시대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다른 지역구에선 보이는데 조홍천 의원 저희도 필수 개첩 현수막은 다 개첩했어요. 그 아빠 검사 전성시대나 이런 거가 유사한 검찰권 남용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저희 쭉 돌아다니면서 한 군데도 못 봤는데요. 저희. 아마 그 검찰 현수막이 아마 며칠 됐을 거예요. 그죠? 제가 좀 날짜가 당에서 나온 게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 지금 옆 지역에 그 김한정 의원 지역구도 그렇고 김영민 의원 지역구도 같은 남양주잖아요. 다 보여요. 예. 네, 그러시구나. 네. 그런데 조홍천 의원 지역구만 지금 안 보이고 좀 제시가 안 되고 있고. 네. 하여튼 저희가 뭐 당에서 직접 나오는 거에 대로 따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오늘 또 당에서 나온 게 있어요. 뭐 일본 배상 관련해서 그것도 뭐 하고 있고 그 상황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 대표에 대해서 이게 구속영장 그 청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부당하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아유, 저희가요? 강 기자님 저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뭐 이거 녹음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요, 지금 뭐 녹음은 하고 있어요. 아, 그 녹음하지 마시죠, 그냥. 우선은. 네.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녹음을 끄고 통화를 하시죠, 저랑. 네. 아니, 일단은 뭐 그런 거 싫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그 방문해 보니까 이제 그 똑같은 질문들을 드렸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거기에 계신 분이 이거는 우리 보좌관님하고 네네. 보좌관님이 답변을 그러니까 제가 답변은 충분히 이제 지금까지는 드렸는데 제가 그냥 하나 그냥 의심스러워서 여쭤봤던 게 혹시 녹음하시는지. 아니 그래도 서로 이제 괜히 제가 강 기자님하고 서로 안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처음 통화하는데 녹음하고 이러는 거는 서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한 그 워딩을 전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제가 여쭤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뭐 굳이 뭐 이렇게 녹음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나는 답변 안 한다고 한다면 그 의사는 제가 존중할게요. 그러시죠. 네. 그리고 뭐 지금 제가 지금 메일 온 거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검사 아빠 뭐 연지나 네 아빠도 검사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우리 당에서 자율 개첩으로 나왔던 거예요. 아, 그거는 자율로.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뭐 각 읍면동 상황에 맞게끔 서로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현수막인데 그분들은 굳이 이제 꼭 지금 현재 꼭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으신 거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거리 현수막을 거는 것이 어떻게 그 지역 상황에 맞게끔 판단은 또 각 지역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어쨌든 현재 지역에서는 꼭 그게 필요한 현수막은 아니라고 판단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당이 지금 어쨌든 전망에 지금 위기에 휩싸여 있는데 검찰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거보다도 어쨌든 지역구 내 지금 현안들 위주로 현수막을 거셨는데 이제 그거는 각 지역 읍면동 상황에 맞게끔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조홍천 의원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좀 읽을 수가 있네요. 읽을 수가 있죠. 네. 일단 뭐 당이 전망의 위기에 걸려 있을 수는 있으나 지역의 민원 현안들이 중요하다.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죠? 지역 현안도 중요하죠. 근데 그 현수막 따는 게 뭐 이렇게 힘들어요? 공동으로 당의 위기에 대응하기보다는 각자 도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읽힙니다. 다음 총선에 녹음을 또 못하겠다는 부분, 녹음을 물어보는 부분이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네들이 말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에서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그죠? 일부러 메일 확인까지 해서 자율개첨이라는 당내에 어떻게 보면 대비에 가까운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건 또 얘기를 해주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는 녹음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도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검찰 독재를 비판하는 걸 저 자율개첩이라고 자율에 맡길 그 중앙당의 그 저는 그 판단도 사실은 좀 선뜻 동의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조응천 그 사무실도 한번 가보셨죠? 네, 조응천 아까 얘기했던 지역구 사무실 갔죠. 가서 의자 밑에 돌돌돌 말하는 되게 궁금한데요. 에서도 검찰 독재 관련된 부분이 발견이 되긴 했어요. 자율개첨 현수막은 돌돌 말려 있더라. 한번 보시죠. 보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의자를 찍은 게 좀 궁금해서 봤더니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검사 독재 2월 4일까지는 이거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사실 정말 이 당대표를 여러 차례 지금 뭐 구속영장 청구하고 저 수석이 얘기해야 되나요? 사실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기자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그래서 제가 뭐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이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연락처 드리고 연락하시겠다고 지금 전화 계속 드리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나요? 저기 보좌관도 그러시고 여기 후원회 쪽에 전화를 아니 개인적으로 어쨌든 여기 지구단 저기 관계자시죠? 그러니까 2월 4일보다는 지금 현재가 훨씬 더 이 검찰 독재, 검찰권 남용이 좀 더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시기 아닌가요? 지금 특히 국힘당 같은 경우는 뭐 138석으로 범죄인 지켜내기 성공 이런 지금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은 좀 이게 부당한 이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뭔가 같이 좀 힘을 모아서 막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좀 그런 모습들을 좀 기대하는 좀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차라리 이런 2월 4일날 이렇게 이런 검찰권 남용 이런 거는 돌돌돌 말려가지고 의자 밑에 있고. 어저께 제가 여의도 국회 쪽에 갔더니 일단 뭐 보좌관 통해서 연락을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지역구 이제 사무실에 이제 왔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새로 지금 이제 현수막을 거셨더라고요. 그 경춘선 그 배차 간격 단축한 거. 근데 물론 이제 지역구 현안은 이제 열심히 해결하신 것도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당이 굉장히 좀 위기에 지금 닥쳤고 그럴 때는 지금 이제 국힘당은 마치 검찰이 정당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민주당의 의원들이 부당하게 방탄 국회로 이재명 범죄자를 보호한 것처럼 이렇게 막 현수막을 걸고 정치 공세를 하는데 실상 거기에 좀 좀 대응하는 메시지를 좀 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조응천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제 업무가 있고, 아니 그래도 아니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장님하고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답변 드리거나 그럴 수 있는 롤이 아니니까. 네. 저기 좀 보좌관도 그렇고 지금 이제 지역구 사무실에 있는 분도 그렇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냐라고 하는 제 질문이 그렇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민주당의 의원을 보좌하는 보좌관 또 지역구에 있는 사무실과 그건 당연히 부당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의원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대답하기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해 그렇죠. 보이죠. 그런데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 관계자들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85%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그 대표 체제로 계속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개인의 소신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의를 당원들의 대의를 존중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 국회의원은. 근데 참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냐라고 하는 너무 뭐 그게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그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결국은 못 받았습니다. 네. 조응천 의원 그 보좌진들로부터는. 네. 자, 지금 이제 뭐 강 기자님 말씀대로 정순신, 곽상도를 비판하는 현수막과 검찰 독재, 검사 독재를 비판하는 현수막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안전하게 가려는 현수막들이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 독재에 대한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현수막들이 있는데요. 의원 이름들을 걸고 또 내건 현수막들, 여러분들 네.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통해서 저희가 받은 사진들을 바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한번 네. 보시면요. 유기홍 의원, 네. 요거는 뭐 정순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김병기 의원 역시도 요거는 이제 학폭을 얘기하는 거 보면 정순신 비판으로 보입니다. 네. 뭐 계속되는 인사 참사. 네. 네. 인사 참사 얘기죠. 그렇죠. 네. 역시 요건데 정순신과 곽상도를 연결해서 박상혁 의원. 네. 검사 아빠 전성시대 이게 뭐 아까 자율개첨이라 했나요? 자율개첨. 네네. 그거를 지금 걸고 있네요. 근데 이제 검사 아빠 전성시대 이렇게 해서 딱 짧게 가면은 눈에는 잘 들어오는데 사실 이대로 두시겠습니까가 있고 없고가 저는 좀 차이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사실 뭐 검사 아빠 전성시대 이러면은 어떤 좀 뭐 메시지가 좀 어린 애들은 아우 검사 아빠 친구들은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뭐, 네. 뭐 한편으로 부러워할 수도 있고. 네, 부러움을 좀 자극하는 것처럼도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해식 의원도 이렇게 비슷하게 했네요. 진성준 의원은 아예 이제 검사 독재라고 제대로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현수막을 보기가 참 힘들었어요. 네, 진성준 의원 같은 진성준 의원 현수막은 좀 드문 케이스입니다. 네. 자, 그리고 고민정 의원도 한번 볼까요? 네, 고민정 의원도 정순신. 학폭, 검폭. 그러니까 검폭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저는 현수막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저거는 그래도 좀 선명 목소리를 담으려고 노력한 현수막으로도 보이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일부를 가져와서 그런데 뭐 일부 어떤 의원들 같은 경우는 하나만 단 게 아니라 정말 여러 문구를 골고루 단 의원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고민정 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고민정 의원도 그렇고 저 안양에 뒤에 설명했지만 이재정 의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골고루 검찰 독재를 다양한 각도에서 비판하는 플랜카드를 걸었습니다. 네. 밑에 보면은 정청래 의원은 이제 국민의힘 같이 나란히 이렇게 옆에다가 검사 아빠 전성시대를 걸었네요. 그런데 이대로 두시겠습니까라는 말은 또 보이지 않네요. 보이지 않죠. 네. 조금 아쉬워요. 정청래 최고위원인 같은 최고위원인데 좀 비교가 되죠. 고민정 의원과 정청래 의원은.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동민 의원의 두 개의 현수막, 검사 독재, 정순신 같이 보입니다. 이것도 시민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최기상 의원, 이분이 판사 출신이죠. 그렇죠. 아주 선명해 보이잖아요. 선명하게 썼습니다. 법치 파괴. 선명하게.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저런 정도를 봐야 뭔가 이 국힘당 입장에서는 오싹하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래 한번 우리가 제대로 한번 이 윤석열 검찰 독재 우리 시민들의 힘을 보여주자. 뭐 이런 힘이 나잖아요 벌써. 그렇죠. 근데 저걸 보고 무슨 과격하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해요. 전혀 과격하지 않습니다. 야당답습니다. 그냥 이거 보면 맞지 국민을 두려워해야지 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볼 수 있는 현수막입니다. 조응천 의원 그랬나요? 박용진 의원실 보좌관. 박용진 의원실은 이제 저런 건 너무 과격하다. 그래서 우리는 점잖은 걸로. 아빠 검사 전성시대. 참
안전지대에 머물고 싶은 안전지대에 머물고 싶은 욕망을 그 점지하는 우리는 걸 좋아한다, 추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박주민 의원도 역시 검사 독재를 규탄한다라고. 이제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서 봤을 때는 좀 과격한 그런 네, 전혀 과격하지 않습니다. 네, 당연히 규탄해야죠. 유권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뭐 검사 뭐 이런 것들 검사 아빠 뭐 여러 가지 막 섞여 있어요. 김용민 의원, 검찰 독재, 군사 독재 뭐 이런 것도 보이고요. 박성준 의원. 그리고 이제 안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검사 아빠 전성시대. 정청래 의원하고 같네요. 그렇죠. 남인순 의원. 그러니까 뭐이 현수막만 달지는 않았어요. 남인순 의원도 제가 확인해 볼 때는. 다른 것도 있고요. 그래도 저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제보에 따르면 우리 남양주에는 김용민 의원이 제일 상당히 모범적으로 그 현수막을 통해서 메시지를 부지런히 내고 계신 분이에요. 거의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바꾼다 그러죠. 근데 다른 의원들하고는 좀 다르네요. 왜냐하면 문구가 이게 민주당에서 내려보낸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지역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죠. 좀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서른 의원, 이분이 좀 특이해요. 뭐 왕수박으로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그 지역구에 있는 그 관계자는 아마도 의원님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응천, 박용진 의원 그 지역구하고는 다른 양상이에요. 다른 양상이죠. 그러면 본인 그 의원의 이 생각과는 좀 다르게 가는 듯한 그런 현수막이 좀 보입니다. 물론 뭐 서른 의원이 저런 얘기를 저는 그 현수막이 아니고 서른 의원 입에서 듣고 싶죠, 직접. 그렇죠. 서른 의원은 오히려 좀 점잖은 편이고. 제가 점잖다기보다는 뭐라 해야 되나요? 제가 96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정치부 기자 할 때 그 우리 서른 의원을 맡았는데 그때 참 멋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서른 의원이 왕수박 수박의 맏형이 됐는지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뭐 이분 참 지난 대선 때 사실은 뭐 이재명 후보를 가장 그 앞에서 거의 뭐 목에 칼을 들이댄 그런 의원 중에 한 명이죠. 그 다음에 의원 이름으로 검찰 독재를 또 비판한 또 그런 그 학폭, 검폭, 검사 독재. 이재정 의원 현수막이 보이네요. 이재정 의원이 그리고 저기 이제 백혜련 의원이 저기 검사 출신이거든요. 저 좌측 중간에 검사. 근데 수원에 한 5명 정도 의원이 있죠. 그 중에서 유일하게 검사 독재를 규탄한다. 가장 선명하게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의원이 백혜련 의원이더라고요. 그러네요. 권칠승 의원은 이제 김건희 수사하라. 이렇게. 요거는 이제 요 직전에 중앙당에서 내려보낸 좀 지난 거군요. 좀 지난 겁니다. 근데 뭐 다시 또 특검을 또 하니까. 그렇죠. 요건 이제 이상민 의원이네요. 대도. 김건희 수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김건희 수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 서초의 홍익표 의원도 보이긴 하는데 요거는 사실은 좀 철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앙당에서 내려보낸 이제 그 건데 저런 게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자, 오늘 좀 시간이 좀 늦어지긴 했는데 이제 절반밖에 안 왔어요. 이제 절반밖에 안 왔습니까? 말을 좀 줄이면서 워낙 제보들이 많아서 700개의 제보를 저희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추리다 보니까 또 약간 더 팩트 체크도 좀 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걸렸는데 광고를 좀 짧게 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 이어가보죠. 현수막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좀 흥미가 있으신가요? 이 후반부가 더 재밌습니다, 항상. 요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의원들 이름 왼쪽에 보이시죠? 이분들. 근데 강훈식 의원이 강원도는 아닌 것 같은데. 잘못 표시가 됐죠. 강훈식 의원은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오타가 있습니다. 현수막은 있긴 있는데 의원 이름으로 된 현수막이 없어요. 의원 이름으로. 저 이런 거 많이 봤어요. 그게 좀 특이해요. 의원 이름으로 현수막이 없다. 지역위원회라고 하는 표현을 주로 많이 써요.
네, 지역위원회. 네. 자, 이거 보시면 이런 경우입니다. 정순신 학폭 곽상도 50억 요거 요거 많이 보셨잖아요. 네. 오른쪽에 대부분 지역 그 국회의원의 얼굴 사진과 함께 이름이 표기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소영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네. 이런 이 지역위원회라는 이름으로만 현수막이 게시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내려보내는 현수막을 모른 채 할 수는 없고 달긴 다는데 네. 본인 이름으로 그 다는 건 부담을 느낀다라고 하는 걸로 해석이 가능해요. 저거는. 네. 예. 저건 약간 좀 비겁해 보이죠. 그러네요. 예. 이름을 그리고 이것도 하나 보실까요? 윤호중 의원. 여기도 똑같습니다. 윤호중 의원 이름이 없어요. 네. 밑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기 분명히 이름이 그러네요. 표기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윤호중 의원의 경우는 자기 이름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 지역구가 국힘당 의원이 지금 지역구로 있는 곳들은 이렇게 지역위원회에서 걸어준 현수막이 대응을 해줘요. 네. 그런데 분명히 그 지역구가 민주당 지역구인데 현수막이 그냥 지역위원회로만 나가면 네. 좀 의아하죠, 사실. 네. 예. 뭔가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 의원들 중에 상당수는 자기는 강성 지지층이라고 자꾸 한 프레임이 있잖아요. 네. 그곳에 갇히면 나는 표가 그만큼 이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온건하고 좀 점잖게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게 조중동이 세뇌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 그 지지층의 85%는 좀 더 강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 온건하고 겸손한 거는 국민 앞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맹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예. 그 맹탕으로 하다가 결국은 정권도 뺏긴 거거든요. 민주당이. 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여전히. 네. 예. 자, 그리고 이게 좀 지금 가장 오늘 핫한 내용일 것 같은데 네. 민주당 현수막 자체가 보이지 않는 지역구들입니다. 네. 요 이제 시민분들이 제보를 통해서 저희가 현수막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알려주신 곳만 저희가 취합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뭐 어디 다른 데 또 달아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유권자들이 있어요. 못 봤을 수도 있는데 눈에 잘 안 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런 곳인데 허영, 양기대, 유동수, 이용우, 이원욱, 그다음에 이모경, 그리고 전해철, 최종윤, 신동근, 문진석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아까 이용우 의원 거는 본 것 같은데. 그러게 이용우 의원은 본 것 같아요. 요거는 저희가 체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이원욱 의원 그 경기 화성이죠? 네. 동탄. 네. 저기는 제가 직접 지난 주말에 다녀왔습니다. 네. 진짜 아무나 플랜카드 자체를 안 걸었더라고요. 네. 네. 그러네요. 네. 아무튼 요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서 자신감이 넘치시던지 아니면 뭐 정치를 안 하시려고 하는 건지 어쨌든 이원욱 의원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제 눈에 안 띄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그 지역구 사무실 중심으로 해서 샅샅이 뒤져봤는데 없어요. 안 보이더라고요. 자, 여기 이제 9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평화나무에서 이 의원들에게 연락을 했을 때 연락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을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부결을 표시했다라고 답변한 사람을 이렇게 저희가 참고로 이렇게 적어놨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시민들이 이렇게 제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내내 걸려있던 더불어민주당 현수막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분명 국힘 거 옆에 2장 있었는데 국힘당 쪽에서 새벽에 몰래 민주당 것만 철거한 거 아닐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저희 동네는 구청장이 국힘당입니다. 예, 국힘당이 저런 걸 철거할 리가 없죠. 큰 저거는 뭐 나중에 문제가 되면 진짜 크게 문제가 되고요. 제가 고용진 의원 그 지역구 사무실에 가서 물어본 결과는 자기들이 지난주까지는 걸었다고 했어요. 지난번까지는 검찰을 비판하는. 근데 이번 주부터는 싹 그거는 이번에는
검찰 그거는 다 수거하고 지역 현안들만 가지고 이제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아마도 이 제보를 주신 분도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네. 민주당에서 스스로 철거했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근데 지난번보다 지금이야말로 사실은 이제 검찰 독재에 대한 더 선명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은데 외려 거꾸로 종전까지는 검찰을 좀 비난하는 현수막을 걸다가 네. 정작 필요한 이때 이걸 수고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엇박자도 이런 엇박자일 수가 없죠. 네. 이건 단순히 정치적인 어쨌든 그 뭐라 그럴까요? 뭐 판단 미스 뭐 그거가 아니고 사실상 고의성이 엿보이는 거예요. 네. 네, 제가 보기에. 자, 그리고 그다음 현수막 잠깐 볼게요. 네. 이거는 이제 문진석 의원 지역구인데요. 네. 여기에는 보니까 여기 천안입니다. 천안. 불체포 특권 폐지 민주당은 빼고 네. 이런 그 국민의힘 네. 당협위원장의 현수막 위에 네. 주민자치위원 공개 모집이라는 네. 현수막만 보이고 문진석 의원의 현수막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저희가 시민의 제보를 가지고 저렇게 저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다 공통적으로 많이 발견이 되는 네. 모습이에요. 네. 지금 그렇죠. 국힘당의 치열함에 비해서 민주당은 널널함이죠. 네. 네. 아무튼 저 천안갑의 문진석 의원은 유권자들이 현수막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전북 전주 쪽이죠. 전주 쪽인데 저기 오타가 있네요. 진주가 아니고 전주입니다. 전주 지역에서 이제 시민 제보인데요. 민주당 무공천, 민주당 프랜카드는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민주당 진보당 프랜카드는 수십 개. 그 중에 국힘 것은 한 개 있더라. 네, 그러니까 제보가 왔습니다. 네, 저렇게 민주당, 진보당이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네. 진보당 열심히 해요. 네. 정의당을 압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현수막으로는 정말 진보당이 많이 이미 압도하고 있어요. 네, 진보당이. 네, 지금 민주당이 상당수 그 수박계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에서는 그 민주당이 해야 될 일 진보당이 다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요거 이제 다음은 이제 인천입니다. 인천 서구을인데요. 여기도 신동근 의원 지역구인데 여기도 국민의힘 현수막만 보이고 민주당 현수막이 보이지 않는다. 네. 저런 경우 많죠. 네. 저도 많이 봤어요. 네. 이것도 뭐 신동근 의원 측이 그동안 걸었는데 왜 안 걸었다 그러냐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 소진이 있어요. 그런데 유권자들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수원 지역이네요. 그렇죠. 이건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직접 제가 방문을 해봤거든요. 네. 수원은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수박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아주 밀집해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수원을 한번 쭉 다녀봤는데 네. 그런 우려들이 사실은 뭐 사실로 확인이 됐어요. 네. 네. 수원 지역은 말 그대로 이제 수박밭으로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타까운 얘기는 하지만. 여기 보시면 김승원 의원. 그 뒤에 이제 하나하나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예. 자, 먼저 이제 더불어 그 다음 화면을 넘기시면 다 나올 겁니다. 하나씩 볼까요? 네. 네, 이게 이제 도청 오거리 근처에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 그 경기도당 당사입니다. 네. 근데 더불어민주당 크게 저 플랜카드 옆쪽에 뭐 하나 좀 걸만도 한데 네, 그냥 뭐 밋밋하잖아요. 네. 네, 정당의 이름을 저렇게 뭐 간판으로 그냥 네. 간판처럼 저렇게 걸어놨네요. 네. 그런데 이제 요 경기도당을 이제 좀 지나서 경기도청 오거리가 있습니다. 네. 이 도청 오거리에 보세요. 저기 국힘당, 경기도당 바로 앞에 저렇게 국힘당 이재명과 비겁한 138표. 저렇게 악착같이 국힘당은 저렇게 걸어요. 네. 얼핏 보면은 민주당 색깔을 이렇게 교묘하게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 컬러, 아이덴티티를 그렇죠. 민주당이 뭔가 분열을 획책하는 그런 걸 노리고 있는 건데 저런 플랜카드가 불행해도 민주도당의 바로 앞에 있다는 거예요. 경기도당 바로 앞에다가. 경기도당 바로 앞인데 저기에 대응하는 현수막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경기도당 바로 앞인데도. 턱 밑에서 저렇게 기만을 하고 있는데도 민주당, 경기도당 가만히 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수원에서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곳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수원 영합 광장. 팔달구. 수원 영합 광장이에요. 이제 지역구는 수원 팔달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부패 노조 뭐 해가지고 여기 국힘당. 또 오른쪽에는 뭐 대한민국 지키는 최후의 보루 국정원. 그다음에 그 아래쪽 그 이혜련이라고 쓰는 그 아래쪽에는 또 뭐 예. 지만원인데. 네, 5.18 북한군 개입 은폐 어쩌고 뭐 돼 있죠. 지만원 얘기네. 그러니까 색깔론을 부추기는 예, 플랜카드가 보이죠. 요거는 뭐 국정원에서 직접 다뤘다는. 아니요, 국정원이 아니고 그건 자유민주당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극우 세력이 만든 이제 신생 정당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수원에서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이 지나가는 곳에 저런 플랜카드만 달려 있어요. 아니, 저게 네. 아니 국정원이 이거를 직접 달지는 않죠, 당연히. 근데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의 사주에 의해서 달아서 새로 만든 당이대로 당 이름이 있어요. 여기 자유민주당이라고 돼 있어요. 자유당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자유민주당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국정원이 저런 걸 많이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국정원이 저렇게 자기네들이 직접 달지 않고 요즘 국정원 응원하는 현수막도 많던데. 그러니까 국정원이 뭐 자기가 달았든지 아니면 따로 뭐 시켜서 뭐 달았든지 중요한 거는 아무튼 수원 지역에서 가장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수원 영합 광장에 이런 색깔론을 부추기는 플랜카드 또는 이제 노조를 빨갱이로 모는 이런 국힘당의 그 현수막만 나부끼고 있고 민주당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수원 팔달이 이제 그 민주당의 그 김영진 의원 지역구거든요. 그런데 김영진 의원의 경우는 제가 그 김영진 의원 본인이 있는 지역구 사무실까지 제가 가서 그 주변을 샅샅이 뒤져봤는데 플랜카드 자체가 하나도 건 게 없어요. 본인 그 지역구 사무실이 굉장히 큰 그 시장통 쪽에 있는데도 그 본인 이름으로 현수막 건 게 하나도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군요. 네. 이 사실 그 김영진 의원을 표를 준 지역구의 유권자들은 김영진 의원의 존재감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수원 팔달인데 이번 지역구가 이렇게밖에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 수원역업 광장 앞에 아무것도 안 걸었다고 얘기하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수원역 앞에 유동 인구가 엄청날 거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이동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데. 참. 자, 또 장안구청 앞도 볼까요? 예, 장안구청 사거리인데 여기 좀 사실 김승원 의원은 사실 괜찮은 의원인데 여기도 너무 점잖았어요. 이게 판사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민생을 짚었지. 그래도 그나마 이쪽은 이제 그래도 수원 지역 내에서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인데 이 똑같은 장안구청 사거리에 걸려 있는 현수막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 그냥 윤석열 정권을 민생을 짓밟지 마라. 라고. 좀 점잖죠. 점잖죠. 글씨체만 좀 이렇게. 뭐 검찰 뭐 독재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요. 점잖네요, 진짜. 반면에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국민민주 이재명 체포하라. 저런 게 나란히 걸려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체포하라고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 민생을 짓밟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 압도적으로 이 현수막 수에서 김승원 의원 지역구는 내가 쭉 그 주변을 돌아다녀 봤는데 이 이재명 체포하라고 하는 현수막을 걸었던 사람은 거의 골목마다. 그래서 한 10여 개 정도가 금세 눈에 띄는데 김승원 의원 지역구에서는 저 이재명 체포하라 류의 현수막이 한 10개 정도 보이면 김승원 의원은 한 2개 정도. 그 정도밖에는 발견이 안 됐어요. 대부분이 그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수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그렇죠. 180석 가진 당 같이. 자, 그리고 박강훈 의원 메탄역 앞에 아까 뭐 학교 이제 입학한다 뭐 이런 거 올려놨던 것 같은데. 근데 유일하게 박강훈 의원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그 목소리를 낸 플래카드가 요거예요. 유일하군요. 요게 이제 검찰은 50억 클럽 그런데 똑바로 수사하라예요. 똑바로 수사하라. 50억 클럽에 대해서 특검으로 관철하겠다는 게 아니고 검찰에 촉구하는 거예요, 지금도. 검찰에서는 그냥 네, 그럴 것 같은데요. 똑바로 수사하라 그러면 네,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억 클럽을 특검이 아니고 검찰에서 수사하라. 제대로. 이건 뭐 하나만한 얘기잖아요, 이게. 50억 클럽 수사 안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월 초에 그 정의당이 저 입장을 낸 거 아닙니까? 특검법을 발의할 때가 아니다. 아직은 검찰에 그 수사를 제대로 하고 촉구해야 될 때라고 얘기해서 엄청나게
문매를 맞았잖아요. 네. 정의당 그 지지자들로부터.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박강원 의원이 하고 있는. 유일하게 박강원 의원 제가 돌아다녀봤던 것 중에서 정치 현안 내는 플랜카드는 딱 이거 하나 있었어요. 메탄역 앞에 있었는데 그것도 맞아. 지금도 아직까지 검찰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잖아요. 지금 이거 보면. 그러네요. 네, 특검보다는. 네. 그리고 안양 지역도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이게 안양 지역은 좀 수원하고 확연히 좀 대조가 되더라고요. 네. 예, 물론 저 이제 맨 좌측에 보면 좀 강득구 의원이 조금 점잖은 네. 플랜카드긴 한데 그래도 저기는 이제 국힘당이 이재명과 비겁한 138표라고 써니까 바로 위에 저렇게 딱 올려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민병덕 의원이 뭐 국힘당이 뭐 민주당은 각성하라, 범죄 방판, 방관, 법치 파괴라고 하니까 검사독재 규탄한다 저렇게. 그리고 이제 그 밑에도 역시 법 앞에 평지당, 민주당은 예외라고 얘기하니까 이재정 의원이 검사독재 규탄한다 저렇게. 공통되게 국힘보다 현수막을 위에 다는 것도 특징이네요. 네. 네. 그리고 특히 저 민병덕 의원, 이재정, 특히 이재정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플랜카드 열심히 많이 달아서 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유일하게 지역구 내에서 현수막 수에서 압도한 곳은 사실은 저쪽 이재정 의원, 민병덕 의원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수에서 압도한 네, 지역구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정도 이제 그 대체로 이제 이런 현수막들이 있는데 네. 특이한 제보도 있었습니다. 네. 특이한 제보가 뭐냐면 제가 아까 춘천의 그 허영 지역구 허영 의원 같은 경우는 현수막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제보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대신에 이건 다른 분이 제보를 한 건데요. 시민들이 직접 직접 현수막을 건 경우입니다. 답답해서. 한번 보시면 되게 특이해요. 네. 자, 춘천 촛불 시민 하재선이 외친다. 압수수색 이게 332대 0. 압수수색 이게 공정한 나라인가? 네. 윤석열 정부는 난방비폭탄 못 살겠다도 있긴 한데 그거는 강원도 당 이름으로 네. 국회의원 이름이 아니고. 의원 이름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밑에 하재선이라는 시민이 저분이 그냥 자기 보다 못해서 그냥 이렇게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그것도 이름을 딱 걸고. 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것도 이제 가명이신 것 같은데 어떤 촛불 시민 6월이가 명령한다. 토요일마다 촛불 집회로 남친 없이 과부 신세 윤석열 좀 내려와라. 시민이 직접 현수막을. 유월이가 무슨 아이디명 같죠? 닉 이름 같죠? 어디에? 네, 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춘천 촛불 목사 이나빔이 외친다. 정치검찰 독재정권 윤석열을 타도하자. 이런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보다 못해 시민들이 나서고 있는 겁니다. 네네. 이나빔 목사는 하나 더 걸었는데요. 춘천 촛불 목사 이나빔 명령한다. 무속 정권 지지하는 종교계는 각성한다. 이분이 목사님이시니까 아마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춘천 촛불 시민 소년이 외친다. 김건희 방탄 정권 윤석열을 타도하자. 이렇게. 춘천 촛불 행동에서 계속 현수막을 걸고 있네요. 네. 시민들의 울분을 대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번. 춘천 촛불 시민 온이동 촛불 가족이 외친다. 동해가 일본해라고 군국주의 부활한다. 그리고 춘천 촛불 시민 온이동 이분은 굴종 외교 친일 정권 국진당은 해체하라. 현수막. 그리고 유검무죄 무검 유죄 이게 나라냐. 현수막. 온이동 촛불 가족 응원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 백종성님은 아마 실명인 것 같습니다. 정치검찰 앞세워서 정적 제거 몰두하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라고 아주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볼 때는 파면이란 말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무서운 단어일 텐데 저 단어를 딱 써서 탄핵하라가 아니고 파면하라. 이렇게 아주 제대로 춘천 시민들은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네요. 춘천 시민, 춘천 또 그리고 소년이 외칩니다. 소년, 춘천 촛불 시민 소년이 외친다. 정치 검찰 독재 정권 윤석열을 타도하자.
그러니까 춘천에 뭐 현역 의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또 민주당이 강원도당도 있고 춘천시당도 있을 텐데 그 민주당이 참 너무 안 움직이니까 지금 저렇게 시민들이 직접 저렇게 나섰네요. 정말 많네요. 이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신 분 10몇 개를 보내주셨는데 뭐 저 춘천 국회의원이 뭐 저 현수막을 안 단다 뭐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그냥 춘천에서 춘천입니다 이러고 그냥 보내준 거예요. 뭐 별 얘기 없이 그냥 보내주는데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춘천 촛불시민 권자매가 불러본다. 12시에 만나서 주가 조작, 둘이서 만나요 통정매. 이게 요즘 유행가잖아요. 네. 유행가를 또 이렇게. 또 하나는 요거 이제 죄지었으면 벌 받아라. 이게 이제 국힘에서 지금 밀고 있는 현수막인데 순들레라는 분이 민생 외면 공작 정치 당장 멈춰라라고 또 뼈를 때리는 또 저런 현수막을 닉네임으로 그러셨습니다. 이 동네면 전업주부님도요. 뭐 이런 아들아 미안해 50억 받을 검사 아빠 아니라서 그래서 하시고. 또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명동거리 윤석열 타도 김건희 특검 또 강선희 님도 같은 내용의 연수막을 걸었다고 지금 보내오셨습니다. 자, 뭐 이렇게 우리가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이번 토요일 날 저희 또 더 탐사가 춘천에 내려가죠. 네, 그러네요. 춘천 촛불 집회. 그래서 춘천 시민들, 이게 자랑스러운 춘천 시민들하고 또 다시 저희가 한번 만나서 함께 윤석열 타도와 김건희 특검을 외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시민 여러분들의 한 700여 분이 제보를 주신 700여 장의 사진을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가 오늘 다 소개하지 못하고요. 거의 한 10%, 20% 정도 소개한 것 같아요. 10%, 20%도 소개 못한 10%, 20%도 소개 못했나요? 지금 70장 슬라이드를 보여드렸는데요. 정말 시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시민 언론답게 오늘 정말 한번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정말 뭐 전국 단위의 큰 언론들도 시도하지 못하는 이런 또 기획 보도를 단 3일 동안에 해냈습니다. 아주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또 민주당에서 뭐 현수막을 또 오늘 또 달 수도 있어요. 또 내일도 달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불시에 이런 것들을 원래 점검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뭐 예고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불시에 점검을 해보니까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에 비해서 평온하더라. 되게 이렇게 평상시에 어떤 별다른 일이 없는 듯한 이런 현수막들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 독일 출신의 그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그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리에 떨어진 권력을 죽는 거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지금 사실은 오늘 그 민주당의 그 몇몇 의원들 우리는 좀 신중하고 점잖은 지역구민들의 목소리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프레임 때문에 프레임 속에서 본인은 끊임없이 강성 지지층에 갇히면 안 된다라고 해서 뭔가 자신의 표의 확장성을 위해서는 뭔가 점잖은 근데 그거보다도 나는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상황은 거의 모든 민심들이 민주당에게 이 부당한 검찰 독재에 맞서 싸울 칼자루를 집어넣으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민심인 거예요. 점잖게 사실 거면 뭐 수도승이나 뭐 학자가 되시든가 뭐 그런 다른 직업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과 완전히 유리가 돼서 조중동입하는 프레임 속에 갇혀서 나는 점잖은 정치인이 될 거야. 이게 이래야 이것이 배지를 한 번 더 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결국 거꾸로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지금 상황은 평화로운 평상시라고 보기 어렵죠. 검찰 독재 그리고 특히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냐 오히려 일본의 총리의 버금가는 어떤 일본을 극도로 배려하는 이런 형태의
민족 배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시기인 양 이런 태도를 보이는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의 그 의원들 그리고 당직자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좀 저희가 늦게 좀 하나하나 다 체크하느라고 또 체크를 열심히 했는데도 몇 가지 조금 오타도 있고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시민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보 덕에 오늘 이런 알찬 뉴스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풍성한 뉴스들 준비하겠습니다.